저희가 또 사모펀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국 펀드가요, 알고 보니까 매우 치밀한 기획하에 이루어졌다. 예. 심지어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부터 사전에 기획된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 검찰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정말 이 조국 일가족은요, 감방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요,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이 코링크를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사업에 투자를 나서려고 했다라는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조국 일가족이 염두했던 사업 분야가 훗날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는 거예요. 참 이거 내부자 거래로 의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일 어제였죠. 검찰 수사 상황에 따르면요, 이미 조국 펀드의 운영사 코링크 피해에 대해서 실제 대표 조범동 그리고 실소유주 정경심으로 아예 이제 확실히 사실상 단정을 짓고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합니다. 일단 작은 부분만 볼게요. 이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전달합니다. 예. 그런데 그 5억 원이 훗날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죠. 또 이 정경심 씨가 정경심 동생 정광복 씨, 뭐 보나미 시스템 상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보나미 시스템은 모 회사가 두해운이라는 곳으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 아주 그 해운사들의 그 스타 클래스만 할 수 있는 협회에 들어가 있고요. 또 그 회사는 지금 또 북한 선적 문제도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3억 원을 빌려줬고, 또 이후에 그 정경심과 이 동생이 공동 상속한 부동산이 있어요. 예. 이걸 가지고 2억 원을 대출받아서 이 정광모 씨가 이걸 보탰습니다. 그러면 앞에 3억 원, 뒤에 2억 원. 플러스하면 5억 원이죠. 와. 이 5억 원으로 여러분들께 그동안 보도드렸던 코링크 P의 주식을 250주를 샀는데 액면가 10,000원짜리를 왜 굳이 200만 원에 샀는지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5억 원이면요, 대부분의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대주주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비싸게 200배 비싸게 사가지고 250주를 매입했던 이 하나하나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가를 높인 거죠.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있고요.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동생이 쓴 이 투자했던 5억 원 결국 정경심과 관련돼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실소유주는 역시 정경심이구나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모 PB, 저희가 여러 번 또 소개했던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PB, 하다못해 식자재 배달까지 시켰던 그야말로 그러니까 을지를 당한 거죠. 을의 인생을 살았던 이 김모 PB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정경심 씨가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5월쯤 찾아왔다. 그러니까 2017년 5월쯤에 내가 설립부터 관여했던 운용사가 있어. 근데 내 남편이 청와대 가면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돈도 여기 사모펀드에 넣으려고 해. 방법 좀 알아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기존에 돈이 많으니까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공직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접 투자가 금지됐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그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건데, 문제는 그 사모펀드가 모르는 사모펀드가 아니라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부인인 정경심 씨가 실소유주인 곳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직접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남편이 돈 빼야 되는데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네가 알아봐, 이렇게 시켰다라고 김모 PB가 검찰에 고스란히 진술해 준 겁니다. 진짜 너무하다. 그 운용사가 바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코링크 P였던 거죠. 자,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정경심 씨가 코링크 설립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앞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줬죠. 내가 설립부터 관여했던 운용사가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 운용사 코링크의 연관이 매우 깊다, 내가 실질적으로 운용을 맡았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을 인정한 꼴이 되는 거고, 자, 자신이 설립 자금을 댄 운용사, 자신이 지금 설립에 관여했다는 운용사에 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가 투자도 하고 운영도 한다?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정경심 씨가 대단히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 위에는 조국이 있다. 이게 그 너무나 위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남편인 조국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직접 관여했거나, 사실요, 몰랐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몰랐을 수 있죠. 근데 아예 모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부인이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않습니까? 되는 거죠. 만약에 알았는데도 묵인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시키지 않았더라도 이 상황이, 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이건 역시도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지금 조국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자, 논란의 코링크 P.
정시의 투자를 받아서 설립된 뒤에, 그러니까 이 정경심의 돈줄을 통해서 뭐 조범동을 통해서도 얼마 가고, 그리고 정광훈 씨인가요? 그 조국 천암을 통해서도 가고, 그렇게 해서 설립한 뒤에 문정권의 100대 국정과제 사업 안에 포함된 업체들만 골라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뭐 웰스 CNT다, 익성이다, 뭐 이런 여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자, 조범동이 2017년 3월에 문정권 국정과제와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뭔가 암시를 합니다. 예. 전자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조범동 씨가 2017년 3월에 날 찾아왔다. 확실히 좋은 사업이 3개 정도 있는데 자금이 한 6, 70억 정도 있어. 내가 이 업체를 사고 싶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A업체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네 회사를 사고 싶어. 왜냐면은 내가 확실히 지금 생각나는 사업이 3개 있거든? 내가 돈도 좀 있으니까 내가 이거 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야. 2017년. 자, 여기서 네. 잠시만요. 6, 70억 원. 지금 조국은 13억, 15억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나머지 금액도 어디선가는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조범동 씨가 다른 곳에서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조국의 어떤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매우 지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문구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2017년 3월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대선 2달 전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인가 10월쯤에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문재인이 그 탄핵에 그 덕을 봐가지고 대선 후보로서 당선이 유력시 됐던 시기입니다. 날로 먹던 시기죠. 뭐 사실 날로 먹었죠. 정말 날로 먹었죠. 사기 사기 탄핵으로 예. 날로 사기 먹었던 거 탄핵이기 아닙니까? 때문에 문재인 아니라 문죄인이가 나왔어도 김정은이 나왔어도 됐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예. 가능성이 높을 예. 정도로. 예, 뭐 그 당시에 엄청난- 네, 뭐 굳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2017년 3월에 문재인이 대권 후보로 이제 나온 상황이었고 당선도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2달이면 대통령이 되겠구나라는 시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조범동이 언급한 확실히 좋은 사업 3개가 검찰 진술에서 이랬답니다. 2차 전지, 공공 와이파이, 가로등 전멸기. 이게 여러분들 스마트 시티니 뭐니 해갖고 엉켜 있는 거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 이거 지금 저희가 신의 한 수에서 몇 주에 걸쳐서 언급했던 다 그런 것들인데, 자, 내용을 보면요. 2017년 8월에 가로등 전멸기 웰스 CNT가 코링크 PE에서 투자를 받고 인수가 됩니다. 최대 주주가 됐죠. 그리고 2018년 6월, 작년 6월이었죠. 그 웰스 CNT를 통해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덜컥 사업에 수주했는데 또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시가 영어 교육하는 업체 아닙니까? WFM. WFM 같은 경우는 원래 영어 교육을 하던 업체였는데 이 코링크가 엮이고 나서 갑자기 2차 전지로 사업을 바꾸고 공장을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닥 기술력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매출도 썩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WFM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IFM은 익성의 자회사를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 조사에 따르면은 이 IFM의 실소유주도 조범동이었다. 실제 운영자는 조범동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2차 전지 업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업체들이 다 뭐냐? 문정권의 국정과제로 지정됐던 겁니다.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겁니다. 조범동 씨가 이처럼 현 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되기 전부터 투자를 기획한 배경에 조국 일가족의 도움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공교롭게도 2차 전지 그리고 가로등 전멸기는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이런 것들 문재인 정권에서 심도 있게 본다는 사업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2017년 3월부터 내가 좋은 사업이 있어 하면서 알아챘겠느냐. 이건 분명히 뭔가 조국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검찰은 이미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익성 그 최태식과 조봉동의 녹취록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익성이 나오면 다 죽는다. 했던 그 익성을 압수수색했고 익성의 자회사 IFM 지금 사실상 조범동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IFM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시점에서 재미있는 사진 2장을 좀 뽑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2019년 2월 13일에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인 건데요. 이제 스마트시티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아주 중히 여기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중요해요. 왜냐면요. 네. 시기를 보세요. 이제 네. 2019년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펀드를 만들고 설립하고 이제 그림을 왁구를 다 짜놓을 때란 말이에요. 짜놨죠. 돈을 딱 땡기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야, 진짜
얍삽하다. 그렇습니다. 예. 뭐 2019년 2월이면요. 사실 2017년 한 여름 넘어서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착착착착 계획대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와이파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뭐 무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나하나가 매우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저희 신한수에 출연해 주시는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웰스 CNT만 놓고 봐도요. 웰스 CNT는 비상장사죠. 그리고 WFM은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그런데 둘의 업종을 2차 전지로 또 일치를 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을 합병시키고 그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이 웰스 CNT의 가치를 뻥 올려가지고 이 조국 일가족이 최대 1,00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조국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뽑아내려고 했을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대권에 나가서 대선 자금을 쓰려고 했던 거냐라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선 자금을 만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그리고 그게 명분이 될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사업하는데 한두 사람이 나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죠. 야, 나 돈 벌려고 하니까 다 도와줘. 그러면 주변에 말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나 대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자금들이 필요해. 하고 하니까 그래, 거기서 좀 이익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요. 대선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 이걸 명분으로 세워서 자기 뱃속을 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보통 정말 이렇게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해라고 떳떳하게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만들려고 했다면 정경심이가 저렇게 설치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명분만 앞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뭐 제가 아주 순진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돈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더 악질적인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지금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왜 가라앉았냐면요. 사실 오늘도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도 여러 구호를 외치고 또 연사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조국의 문제가 조국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도 그렇고요.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서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찔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지금 한국당 확실히. 내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국 게이트 아니다. 민주당 게이트, 문재인 게이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한국당 내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하는 거.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가요. 검사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검사 활동을 했고요. 또 본인이 직접 법무부 장관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모르겠습니까? 검사 출신으로서 크게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여러 가지 또 업적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 돌아간 사이즈를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뭐 지금 공공 와이파이 사업 같은 경우도 민주당 뭐 전 의원 보좌관들도 엮였다고 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사이즈가 조국 하나로 날아갈 게 아니다. 조국은 뭐 구치소 가는 거야 가겠지만은 야 이거 지금 조국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구나 아니에요. 라는 거를 지금 이 한국당에서 다 보고 예, 있습니다. 아주